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하고 상대하기만 해도 기운이 빠지고 잠깐 대화했을 뿐인데 하루 전체가 피곤해지는 사람. 바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식함은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도, 사고방식, 대화 방식이 유난히 답답하고 상대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잠깐 섞였을 뿐인데도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뒤틀리고 심지어 삶의 리듬까지 흐트러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무식한 사람과 얽히면 피곤해지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세 가지 패턴 때문입니다. 이 패턴은 누구를 만나든 똑같이 반복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데미지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무식한 사람과 얽히면 피곤한 이유가 싸움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진짜 문제는 싸움 자체가 아니라 감정이 계속 흘러나가고 내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과 대화할수록 생각보다 더 큰 감정이 빠져나갑니다. 설명해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고 말이 반복되고 설득이 안 되고 결국 내가 지쳐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가장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짧게 한 번만 섞여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기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줄고 사람 수는 줄고 감정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과 잠깐 얽히는 일도 하루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감정은 훨씬 섬세하고 에너지 회복에는 훨씬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요인입니다. 무식한 사람일수록 본인이 문제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무식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한다는 걸 모르고 자신의 말투 태도가 틀렸다는 걸 모르고 남에게 상처 준 걸 기억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고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대화가 길어질수록 피곤함은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설득도 안 되고 대화도 아니고 대체 무엇을 바꿔야 할지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얽히면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기운이 빠지고 감정만 축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들은 내 생각을 빼앗고 내 감정을 흔들고 내 시간을 낭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소에 마음이 단단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과 오래 얽히면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과 얽히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이 안 통한다는 절망감입니다. 이 감정은 짧은 순간에 찾아오지만 사람의 기운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대화가 좀 안 맞았나 보다. 내가 설명을 더 잘해야 하나? 하지만 무식한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히 말이 안 맞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서로의 세계가 전혀 다른데 자꾸 같은 자리에서 맞춰보려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말을 많이 할수록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과 대화를 몇 번 해보면 특징이 금방 드러납니다. 상대의 말을 자르기, 당신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듭니다. 결론을 먼저 내리기, 상대가 상황을 얘기하기도 전에
그건 이렇게 하면 되라고 성급히 말합니다. 남의 사정을 이해할 의지가 없음. 설명을 해줘도 자기 기준과 다르면 아니야로 끝냅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 논리적인 설명을 해도 기분 나쁘면 듣지 않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내 말이 맞다 싸움. 무식한 사람에게 대화는 정보 교환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입니다. 이런 사람과 이야기하면 말이 오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상대와 얘기할수록 결국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 말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대화는 마음의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할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얽히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말할수록 기운이 빠지고 설명할수록 답답해지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짜증이 올라오고 감정이 뒤틀리고 결국 내가 나를 소진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로감의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자꾸 이해시키려 노력하는 행동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당신이 10번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려는 시도 자체가 피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이다. 무식한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가장 힘든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도 말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 그러나 그 희망은 금방 절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달라질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가질수록 실망은 더 커지고 마음의 소모는 더 깊어집니다. 이게 바로 무식한 사람과 얽히면 기대 실망 피로의 악순환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오래 얽히는 건 자기 감정과 시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끊고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딱 필요한 말만 하고 감정 섞인 대화를 피하고 억지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자주 부딪히지 않도록 조절하고 이런 작은 거리두기만으로도 마음의 피로는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에너지를 채우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무식한 사람과 얽히면 유독 빨리 지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가진 특유의 말버릇 때문입니다. 이 말버릇은 논리적으로 틀렸고 감정적으로 무례하며 관계적으로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말에 반응하느라 감정이 계속 흔들리고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소모됩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는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떠오르는 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은 더 직설적이고 더 둔하고 더 자극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걸 왜 하려고 해? 내가 그걸 해도 되겠어? 원래 내가 좀 부족했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넌 못해. 너 나이 생각 좀 해라. 이런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꺾고 위축시키는 감정 공격이 됩니다. 이들의 말은 참아도 상처, 반박해도 싸움입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무식한 사람의 말은 의견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적 충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박을 하면 왜 화를 내? 라고 되묻고 참으면 봐, 내가 맞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건 항상 듣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말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집중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607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고 감정 회복 속도가 느리고 관계가 좁아지니 특정 사람의 말이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작은 말도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들은 귀에 스치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박히는 흉터가 됩니다. 이 말들이 주변에 자주 보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의 삶을 약하게 만드는 관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상대를 평가하는 말버릇. 넌 늘 그래. 원래 내 수준이 그렇지. 이 남을 낮추면서 우월감 느끼는 말버릇.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지. 내가 뭘 알아. 삶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말버릇. 해봤자 실패야. 곧 힘들어질걸. 사 못 들은 척하며 무시하는 말버릇.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왜 중요한데? 오감정을 비꼬는 말버릇. 또 예민하게 구네. 그 정도로 상처받을 사람이야? 이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과 지내면 내 자존감은 계속 깎이고 기운은 계속 빠지고 감정은 계속 흔들립니다. 무식한 사람의 말버릇은 상대가 상처받든 말든 상관없이 평생 유지됩니다. 그들은 말이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라고 생각하고 상대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절대로 편해지지 않습니다. 즉, 이 사람들의 태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한 거리 조절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무식한 사람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면 나만 지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기, 말의 의미를 과하게 해석하지 않기, 부정적인 말을 흘려보내기, 필요 이상의 대화를 줄이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과 얽히면 가장 지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그래도 언젠간 변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질 때입니다. 이 희망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현실과 부딪히며 더 깊은 피로와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식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야 바뀝니다. 하지만 무식한 사람은 자기 행동이 문제라는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말투가 공격적이라는 걸 모르고 상대가 상처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대화가 안 통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걸 모르고 상황을 망치고 있으면서도 내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벽에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벽은 벽일 뿐입니다. 무식한 사람과 대화하면 이런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아니,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하는데, 이건 설명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이건 그들이 이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태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상대의 관점, 배려, 공감은 애초에 관심 바뀝니다. 무식한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이 사람을 좀 바로잡아 봐야겠다 라고 마음먹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끝없는 싸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말하면 반박하고, 설명하면 왜곡하고, 부탁하면 무시하고,
부드럽게 말하면 우습게 보고 강하게 말하면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결국 돌아오는 건 피로와 후회뿐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수돗물에 불을 지피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작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으로 남을 거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사람과의 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대화를 짧게 하고 감정적 주제를 피하고 만나야 할 상황을 최소화하고 진심이 필요한 대화는 기대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선을 긋고 이렇게 거리 조절을 시작하면 무식한 사람 때문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잘 못했나? 좀 더 참았어야 했나? 내가 예민한 건가? 하지만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못 바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필요한 노력과 감정 소모가 사라지고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온다. 무식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 평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온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설득도 싸움도 희망 고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거리만 잘 두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소란이 사라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하루가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